조선일보나 국민일보나 동아일보 얼굴 공개한 것,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됐어요 라는 것을 정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57일 만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언론의 보도 방식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좀 이해를 돕고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 9개를 들고 왔는데 대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제 9개의 조간신문 중에 4곳은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공개를 했고요. 5곳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공개된 곳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이렇게 순인데요. 보도하지 않은 곳이 총 5곳이었습니다. 뭐 한겨레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이 주로 뒷모습을 보도하거나 모자이크를 처리하거나 블러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문의 일면은 그날의 얼굴인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일보가 제일 선명하게 2컷이나 넣으면서 이렇게 정면샷을 또 넣었네요. 그리고 국민일보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는 어떻게 해도 다 인지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조선일보나 국민일보나 되게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얼굴을 이제 완전히 공개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하고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개를 좀 숙였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약간 가려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얼굴 공개한 것도 뭐 작게 공개하냐, 크게 공개하냐, 뭐 흑백으로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2컷이나 쓴 데다가 일면 머리기사, 그것도 완전히 정말 최고로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잖아요. 이런 사진을 일면에다가 배치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됐어요 라는 것을 정말 만방에 알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낙인 찍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우 부적절한 편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블러 처리를 한국일보가 했는데 블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느니 뒷모습 하는 게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많이 블러 처리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애매해요. 인지는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사람의 어떤 이미지만 그냥 더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 사진보다는 뒷모습이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신문도 뒷모습 위주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렇게 카메라랑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다 전해져 있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취재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고, 정경심 교수는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 노출됐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앞에서 전면샷을 찍은 것보다 오히려 이게 지금의 어떤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더 잘 전달되는 사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보도한 곳이 지금 한겨레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흑백으로 뒷모습을 넣은 게 뭐 차분한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뒷모습이긴 하지만 일면에 배치했고 컬러 사진이었다라는 점에서는 한겨레 보도가 제일 차분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9개 신문을 살펴봤는데요. 방송은 대부분 뉴스에서는 뭐 블러 처리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왜 방송하고 신문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방송사가 좀 더 고소와 이런 것들, 그리고 방송심의 이런 것을 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방송이 주는 영향력이 사실은 조금 더 크잖아요. 얼굴이 공개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방송사 뉴스들이 유튜브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공해서 얼마든지 또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방송을 봐서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신문이 공개한 게 부적절하다는 걸 전 입증한 것이라고 보고요.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조차도 블러 처리를 한 것은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같은 건 좀 정해져 있나요? 있으면 조금 설명해 주시면. 대부분이 이제 공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니까. 공인이라는 것이 물론 뭐 유명한 사람, 뭐 연예인 이런 분들도 공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아니다, 뭐 막 말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봤을 때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공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초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안 돼요. 그게 지금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라고 작년에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만든 건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온 본인 그리고 보호자 대리인이 있다. 조사 대상자의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본인들도 촬영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수사 대상이 공인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은 물론 그의 보호자와 대리인 초상을 방송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인과 공인이 아닌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인권보도 준칙이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게 있는데요. 네. 인권보도 준칙에서는 이제 인격권이라고 해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인권보도 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강제성은 그렇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에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사람이 받는 어떤 피해는 무엇이냐.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대부분이 정말 이게 알 권리인가, 알 권리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가, 국민에게 유익한 내용인가, 이걸 되게 보는데, 저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반대 피해만 굉장히 크지, 저희가 정경심 교수 얼굴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망신 주기 이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보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보도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사람의 신분을 완벽한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분은 지금 조국 장관의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잠깐 유명해진 임시적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이 끝나면 이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지 되고요. 이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심각한 중범죄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보수적으로 판단했어야 된다. 인격권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판단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신문에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인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문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야무야 하지 말고 뭐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거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합의한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고가 됐던 문제 없음이 됐던 어떤 경고가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 하지 말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연경 사무처장님 모시고 정경심 교수의 얼굴 보도와 관련된 설명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와주신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네.